暑かった？いやー、頑張りました。여행용 캐리어를 열자 자그만한 여자아이가 너무 더웠다고 투덜거리며 밖으로 나옵니다. 왜 이 아이는 마냥 설레어야 하는 이삿날에 이러고 있는 걸까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2004년작 아무도 모른다는 1988년 일본에서 실제 일어났던 스가모 아동 방치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싱글맘으로서 아빠가 각자 다른 4명의 아이들을 보살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중 장남 아키라만 유일하게 호적에 등록되어 있고 나머지 아이들은 사회의 어떤 시스템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연히 아파트를 계약할 때도 엄마와 아들 이렇게 둘만 살 거라 이야기해서 계약할 수 있었고, 이전 아파트에서는 여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걸 다른 사람들에게 들켜 쫓겨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엄마는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 너희들의 존재를 드러내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게 됩니다. 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오는 엄마를 대신해 장남 아키라가 편의점 등을 전전하며 동생들이 먹을 것을 사오고 아이들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등 가장의 역할을 아슬아슬하게 이어갑니다. 그래. 来週になったら帰ってくるから。 本当に来週になったら帰ってくるの? 그러던 어느 날 엄마는 갑자기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장남 아키라에게만 털어놓고 머지않아 약간의 돈과 편지를 남기고 아이들을 떠나게 됩니다. 아이들은 편지에 남긴 것처럼 엄마가 크리스마스 때까지 돌아올 거라 굳게 믿으며 삶을 이어가지만 아직 엄마의 품이 필요한 5살 유키는 자신 때문에 엄마가 떠나간 것 같다는 자책을 하는 등 상처는 점점 아이들의 마음 깊이 파고듭니다. 넉넉치 않은 형편에 엄마가 남기고 간 돈이 머지않아 떨어지고 결국 세금을 내지 못해 전기와 물이 끊기는 지경에 이르릅니다. 공원에서 몰래 물을 받아와 생활을 연명하는 중 막내 유키에게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고 맙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구걸하지 않았던 첫째 아키라는 자신의 신념을 깨고 약국에서 약을 훔치고 맙니다. 과연 아키라는 유키를 지킬 수 있을까요? 엄마는 돌아올까요? 아이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까요? 신념을 지키는 것은 사치가 될 만큼 철저하게 사회에서 소외된 아이들, 이처럼 수없이 많은 어른들에게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아이들의 이야기, 아무도 모른다였습니다. 아무도 모른다라는 영화의 장면 분석이나 연출 분석도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이 영화를 볼 때마다 항상 어떻게 이 아이들은 이처럼 연기 같지 않은 연기를 할 수 있었을까? 라는 것이 가장 궁금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최근에 읽게 된 영화를 찍으며 생각한 것이라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자서전을 통해 그의 영화 철학 그리고 그가 연기를 지도하는 법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된 것 같아서 오늘은 그가 어떻게 이처럼 너무나도 덤덤하지만 그래서 더더욱 가슴 아픈 아이들의 표정을 담아낼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스크린에 담으려는 이들을 먼저 이해하라. 관찰. 사물이나 현상을 주의하여 자세히 본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단어는 무언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아이들의 취향을 파악하기 위해 영화에 사용된 의상을 쇼핑할 때도 4명의 아이들과 함께 가서 그들의 취향을 천천히 알아갔고 축제에도 함께 놀러가서 아이들에게 일정 정도의 용돈을 주고 각자 어떤 방식으로 돈을 사용하는지도 관찰하였습니다. 특히 차남 역할을 했던 기무라 히에이 같은 경우는 축제 입구 근처에서 주어진 돈을 모두 다 써버려서 막상 한창 안으로 들어가 사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사지 못했었습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선천적으로 무언가를 관찰하는데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영화 작업을 하기 한참 전부터 텔레비전을 위한 다큐멘터리 작업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누군가는 단 한 번의 인터뷰를 위해 오랜 시간 인내해야 했고 시골 마을에서 공동으로 소를 키우는 아이들을 찍은 개인 다큐멘터리를 찍을 때는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아이들과 어울리며 서스럼 없이 지내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감독은 이처럼 누군가를 관찰하는 습관을 꾸준히 훈련해왔고 그 습관이 본인이 각본을 쓰고 대사를 쓸 때에도 자연스럽게 배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아무도 모른다의 각본을 쓸 때도 아이들을 관찰한 후에 각자 성향에 맞게 대사도 많이 수정했다고 하니 아이들은 스크린에서 더더욱 자기 자신 그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대사를 미리 연습시키지 않는다. 장남 아키라 역할을 했던 야기라 유야는 단 한 번도 오디션에 도전한 경험이 없었던 연기에 관해서는 말 그대로 생초짜였습니다. 연기를 잘하는지 여부보다는 이 아이를 내가 찍고 싶은 아이인지 아닌지가 더 중요한 배우 선택의 기준점이었던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그의 날카로운 눈매에 매력을 느꼈고 그대로 주인공 역 아키라로 그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고레에다 히로카즈만 야기라 유야의 매력을 알아차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야기라 유야는 연속극에도 캐스팅되었는데 연속극을 진행하면서 익히게 된 연기 습관 때문에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그에게 대본을 미리 주지 않게 됩니다. 유야가 아키라 그 자체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행동하길 바랬는데 연속극에 참여하게 되면서 대본에 있는 대사를 암기하고 특정한 감정을 상상해 연기하는 연습을 자꾸 하는 바람에 아무도 모른다 촬영장에서도 자꾸 일상생활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연기 톤의 대사가 배어나왔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감독은 대본 연습을 시키지 않았고 촬영 당일날 대사를 일일이 말로 유야에게 전달했습니다. 반면 장녀 기타우라 아유와 여동생 시즈미 모모코는 대본을 미리 받아볼 수 있게 했는데 이는 감독이 여자 아역 배역들은 연기 톤을 연습한다기보다는 본인들이 맡은 배역의 인격을 먼저 이해하려는 습관이 있다는 걸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성향을 파악하고 각자의 성향에 맞게 다른 방식으로 대사를 지도한 덕분에 이처럼 아이다운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아이들이 스크린에 기록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카메라에 익숙해지도록 만들어준다. 이 영화는 상업영화로서는 드물게 16mm 카메라를 사용해 촬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업영화보다는 화면에 필름 그레인으로 인한 노이즈가 많이 보이지만 이를 상쇄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 아이들을 대상으로 촬영할 때 상업용 35mm 카메라는 너무 거대해 그 존재만으로 충분히 위압감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6mm는 훨씬 작은 크기의 카메라이기 때문에 기동성도 확보되고 아이들이 카메라 앞에서 연기할 때도 카메라를 덜 의식하게 되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촬영 시작 2주 전부터 아이들의 집에 16mm 카메라를 설치해 두어 카메라가 아이들 생활권 안에 자연스럽게 머물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고 세트장이 아닌 진짜 아파트에서 촬영하고 조명 없이 전부 자연광으로 촬영하는 등 분위기를 최대한 촬영 현장스럽지 않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내가 그리고자 하는 인간상은 무엇일까? 아무도 모른다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아직 현재와 같은 입지전적인 위치를 갖기 한참 전에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두운 내용의 작품을 상업적으로 만들기 쉽지 않았죠. 그가 도쿄와 같은 대도시에 소외된 아이들에 관한 영화를 만들게 된 결정적 이유 중 하나는 시골에 위치한 이나초등학교에서 소를 키우고 있던 아이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던 도중 이나초등학교의 선생님으로부터 감독님이 자라온 고향 도쿄에서 마주해야 할 아이를 찾는 게 어떨까요? 라는 말을 들은 덕분이었습니다. 모모세 선생님의 말은 계속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머릿속에 머무르게 되고 실제 도쿄에서 일어났던 비극 스가모 아동 방치 사건이 그를 스쳐가며 아무도 모른다의 이야기로 변주되어 갔습니다. 그는 자신에게도 매우 익숙한 도쿄에서의 삶의 경험을 통해 대도시 안에서 우리도 모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철저한 소외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했고 그의 시나리오는 당연히 주변으로부터 너무 어둡다라는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반응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신이 그리고자 하는 인간상에 대해서 점점 더 구체화하게 됩니다. 그는 누가 옳고 그르다 혹은 어른은 아이를 이렇게 대해야 한다, 법률이 바뀌어야 한다 와 같은 교훈을 주기보다는 정말 거기에 살고 있는 아이들의 일상을 그려내고 그들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는 것, 그래서 그들의 목소리가 모놀로그가 아닌 다이얼로그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는 것을 더욱 관철해 갈 수 있었습니다. 칸 국제영화제에서 수십 번의 인터뷰를 진행하던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당신은 등장인물에 대해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아이를 버리고 간 어머니에 대한 판단마저 보류해버렸죠. 라는 기자의 질문이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말합니다. 이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영화는 사람을 판가름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며 감독은 신도, 재판관도 아닙니다. 악인을 등장시키면 이야기는 알기 쉬워질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았기에 오히려 관객들이 이 영화를 자신의 문제로서 일상까지 끌어들여 돌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는 흑백이 아닌 회색빛인 진짜 현실을 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이 마지막 인터뷰 말이 그의 작품 세계를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끝까지 관철한 영화 철학 덕분에 이번에 기생충도 수상에 화제가 되었던 황금 동료상을 2004년 칸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하였고 생애 최초로 연기라는 것을 했던 야기라 유야는 무려 최연소 나무주연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시네마 연출 스타일에 대해서도 할 이야기는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근차근 이야기해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채널이 꾸준히 지속되고 점점 개선해 가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커피값 한 잔 정도로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 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멤버분들과는 한 달에 한 번 라이브로 소통하고 있고 이전에 라이브 했던 영상도 업로드 돼 있으니 이제 막 멤버로 가입하신 분도 이전 영상을 언제든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스키먼 웨스트의 션킴이었습니다.